자, 이제 문학 들어갑시다. 문학은 뭐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항들이 좀 무난하게 나왔죠. 그 라임 맞네. 그지? 문학은 문항들이 무난하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짚어갈 것들이 있어요. 그 역시 이제 그 EBS 연기도 중요한데, 6월, 9월의 연계성이 굉장히 큽니다. 음, 쌤이 반복적으로 한 얘기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EBS에서 연계되는 게 결국에는 그 교과 개념 연계거든요. 그러니까 EBS 들어있는 교과 요소들이 6월, 9월에 연계가 되는 것이고, 그 6월, 9월의 연계가 수능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라는 거는 기본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 요소가 만약에 10개면 10개면은 한 6개 정도를 내는 게 수능이란 말이야. 그러면 올해 만약에 6개 냈으면 나머지 4개 안 나온 건 어떻게 해? 그럼 다음에 내겠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낸다고. 이 로테이션이 돼요. 올해 도산 12곡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예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특히 일수에서 육수 사이에 나올 것이다가 6월, 9월에 조금 더 강화가 됐거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출제가 된 건데, 우리가 도산 12곡은 수업에서만 5번 이상 하고, 그리고 자료로 나간 것까지 따지면 10번이 넘어요. 최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적전도 지금 수업에서만 4번 하고 자료로만 한 5회 이상 나갔어요. 이게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정해지면서 EBS 연기 요소랑 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을 딱 보고 나서는 내년에 최적전이 나오겠다가 아니고, 작년에 딱 수능을 보고 나서 내년에 최적전이 들어있는 그 바운다리 있죠. 그죠? 그 정도 선에서의 소설들이 나오겠다라고 하고, 이번에 EBS에 이제 최적전을 비롯한 그 부류의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죠? 얘네가 나오겠다 해서 이거는 나중에 파이널에서도 있고요. 예, 그 3월 달에 프리미엄에서도 있고, 준초이스라고 또 EBS 적중자료 정하는 게 그 하는 게 있어요. 예, 거기 그 정의하는 거, 단권화 시키는 거. 거기에 여기 장육불이 나와요. 여기 장육불이 이제 암시중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거 했었고, 그다음에 뭐 최종 점검에서도 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자료로만 나간 것도 5번이 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시간 요소잖아요. 결국에 이제 문학이 어느 정도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맞히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남들보다 한 템포 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문항 자체가 조금 풀만하다라고 하면 빨리 풀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지문 읽는 시간이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세이브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중약 이전 부분 같은 경우는 유사 부분이 준초일 수 있었고요. 중약 이후 부분은 그냥 프리미엄 컬이 똑같았어요. 그냥 같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읽는 시간 자체가 많이 세이브가 됐을 겁니다. 이제 쌤이랑 공부한 학생들은. 그래서 뒷부분도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항보다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지문은 따로 읽을 필요가 없죠. 그죠? 요거는 쌤이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최척이 있고요. 오경이 있어요. 올해 그 애정 소설 가능성이 매우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관련해서 뭐 윤지경 정도 출제가 유력하고 그랬는데, 예, 애정 소설 요소에서 이제 그 혼사장애, 그리고 이제 관계에 있어서 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를 받는 요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상이 됐던 게 이생규장전이랑 윤지경전이랑 최척전이었어요. 네, 요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관계가 맺어져서 성공하는 것 같았잖아, 그지? 왜 그러냐면 여기서 혼인을 했어.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혼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몽석도 얻었다고. 만복사 부처로부터 부처님이 이제 점지를 해준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랬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 문제가 전란이 난 거죠. 중력에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도 또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남녀 관계가 지금 방해를 받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 윤지경전 같은 경우는 제가 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데뷔를 할 때 EBS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고전 소설을 외우는 게 아니라 고전 소설이 문학 영역 중에 가장 수학적이에요. 이것도 더 낯설죠. 그죠? 예. 근데 쌤이 그랬잖아. 이게 무턱대고 암기하는 방식은 수능에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나올 만한 요소들이 화소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모티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올해는 그게 나올 차례였다고. 근데 그 윤지경전 같은 경우 그래서 임금이 방해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란이 방해를 하잖아. 그지? 전란이 방해하는 게 요거랑 이생규장전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그래서 굉장히 출제가 유력했던 부분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보면은 최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리를 잘 불고,
오경은 여기서 이제 시를 읽는 능력을 최척한테 처음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란이 일어나면서 이산가족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랬다가 이제 그 최척은 명으로 가고 오경은 일본으로 갔다가 그래서 다시 상봉하게 되는 구조란 말이야. 이게 된 거죠. 감격의 상봉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잘 그렸고요. 일단 여기서 그 상봉의 요소가 이제 파이널에서 이제 몽석과 상봉을 또 하게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게 여기서 계속 이제 이상과 상봉이 이어지거든. 요 얘기고 몇 가지 짚어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예상을 했던 대로 지금 만복사 붙여 그죠? 초월계의 존재죠. 초월계 이원적 구성. 넘버 74번에서 이제 정석이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처음 듣는 학생들은 넘버에 신경 쓰지 말고 본질이 있다는 점 그 점을 보면 돼. 알겠지? 6월 달에 이제 조력 요소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조력자 이렇게 나온 거죠. 초월계의 조력이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나오게 된 게 이제 피리와 시인데 여기서 이제 시 부분은 운문삽입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이것도 올해 출제가 좀 유력했던 부분이에요. 운문삽입점 요소를 우리 현대 소설까지도 연습을 했죠. 유자 소설에서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제 이 피리시가 나온 게 결국에는 뭐였다? 밑밥이었다 이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 만남의 계기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 시를 읽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그 시가 뭔지를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이제 오경이 일본인 배에서 시를 읽었는데 그 시가 아내가 지은 시기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된 거거든요.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애정 소설이랑 세태 소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애정 소설이라는 거는 남녀간의 어떤 그 사랑,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루어지고 또 가족 간의 사랑 이렇게 이제 특히나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었고 최척과 오경의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세태 소설, 그 당시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런 겁니다. 그냥 여기선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정리를 굳이 하자면 이 국제적 스케일이 있어요. 이 작품은. 이 작품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마 보기에도 나왔을걸? 그죠? 이 보기에서도 이게 국제적 스케일이라고 국제적인 어쩌고저쩌고 배경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21번에 3번에 나왔잖아요. 그지? 요건 쌤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을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이 작품 자체가 국제적인 스케일로 돼야 되는 것이고 국제적인 사건들의 요소들이 연결이 돼야지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일단 헤어지는 거는 전란이라는 국제적 성격, 국제적 전쟁 때문에 헤어져요. 근데 만나는 것도 왜 만나냐면 여기서의 국제적 무역. 이 두 가지가 이 글의 서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인 스킬이란 말이 이 작품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소설과 달라. 여기서 안남이 어디냐면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명나라 일본에 따로 있다가 또 상인 쪽에 있었거든. 그래서 무역상 쪽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베트남에서. 이 얘기인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근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 뭐 어차피 지금 정리해 놓는다면 뭐 정리해 놓을 만한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지금 알아두면 그런 거잖아. 최적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국제적인 요소가 분명히 어떻게든 보기를 통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쌤이 수업 시간에. 그런 건 유리하다는 얘기지. 어차피 우리는 이제 풀어야 되지만 이거 수능적으로 풀어내야 되지만 나올 수 있는 요소들 자 이거 올해 나올 거다 어느 작품에든 이게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랑 그지 최척전이 나온다라면은 이건 나올 것이다 라고 한 거는 우리가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푸는 문제라면 얼마나 빨리 푸느냐의 문제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자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1번 18번에 1번 시를 살펴한 건 맞지만 뒤에 갈등 양상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뭐 2번에도 신분변화 아니고요. 3번에도 상반된 평가 그런 거 아닙니다. 4번에 감각적 배경묘사를 통해 상황의 낭만적 분위기. 그죠? 이건 어디에 있냐면 그 6페이지의 오른쪽에 중간 조금 아랫부분에 있죠. 리을 부분. 그죠? 꽃피나 친가 밝던 밤 어느 봄날 밤에 이러이러하더라. 굉장히 로맨스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19번 답은 3번이죠. 시의 정정을 못 알았어요. 그죠? 몰랐는데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그죠? 5번처럼 경사로 받아들였다. 이런 건 반응하는 거예요.
미리 예상하는 게 아니고 그래 가능하네 좋게 받아들였으니까 요 얘기니까 이제 동의할 수 있고요. 20번을 가보면 적절한 거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둘 건 뭐냐면 저 이 워딩 이 용어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지라는 말은 사인이란 뜻입니다. 평가원이 최근에 아주 자주 쓰는 말이어서요. 요건 쌤이 파이널 때 진짜 집요하게 학생들이 연습을 시켰어요. 표지는 사인이란 뜻이에요. 그 시간 표지다, 시간의 표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20번 답은 3번이죠. 그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미음은 리을 중 한 시점이다. 그죠? 반복적. 달뜬 밤, 그 다음에 어느 봄날 밤, 그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다. 답은 3번이겠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21번 갑시다. 하나의 문제가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최척전은. 그래서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 초월계 조령 얘기하는 거고요.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 몽석이가 이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속에 석가문이 나왔다 그래서 몽석이에요. 알겠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점지해준 아이인 거죠. 자, 그다음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가 알고 보니까 이거였어요. 계기라는 워딩 좀 알아두세요. 계기라는 거는 A가 있기 때문에 B가 있는 거예요. A가 없다면 B가 일어나지 않죠. 그때 A를 계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얘기고요. 공간적 배경 확장, 다양한 국적. 괜찮죠? 안남, 베트남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답은 5번이겠죠. 눈물이 닿아져 피가 흘러내리는 건 뭐야? 그만큼 아주 격정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야? 또 다른 문제 확인 불안감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답은 5번이고요. 3번은 아까 얘기했죠. 국제적 스케일이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1번 선지처럼 뭐 두 번째 줄에 신기하다는 말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는 신기하고 기이한 어떤 그 능력을 가진 존재가 가진 거를 갖다가 신이하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 도수를 부린다든지 그런 것도 신이하다고 하고 평가원이 굉장히 자주 쓰는 어휘입니다. 신이하다. 자,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도산 12곡이죠. 이건 쌤이 뭐 워낙 뭐 9월 평가원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했었고 워낙 자주 얘기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6월 9월에 해설도 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것은 이제 여러분 그때 실시간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올해 가능하다. 쌤이 6월 9월 해설 강의를 공개를 안 해요. 왜 공개를 안 하냐면 그게 그 우리 학생들만 알아들을 수 있을 뿐더러 지금 뭐 이 넘버 같은 거 보면 알잖아, 그지? 우리 학생들만 알아들을 수 있을 뿐더러 또 하나가 좀 정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이걸 널리 퍼뜨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여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쌤이 이제 6월 달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올해 4대부 작품 나온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디 가능성이 높냐 하면 유교적, 풍유적이 있는데 올해는 이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9월 달 보고 올해 이거 나올 가능성 99.9%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가지 작품 찍었었습니다. 상춘곡이랑 상춘곡 말고 또 가능한 게 뭐가 있냐? 없었는데 도산 12곡이 있어요. 도산 12곡은 이거 보자. 유교적 이상이 관료적 이상이 있고 학자적 이상이 있어. 그냥 듣기만 해. 알겠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거 빨리 못 알아듣습니다. 알겠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풍류적 이상은 이제 신성과 어부처럼 이제 자연 속에서 이제 정치적 만족감 누리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약간 결이 다르고 이건 결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호환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호환이 된다 그랬죠. 그죠? 도산 12곡 그래서 요걸 얘기하고 있지만 전 6곡과 후 6곡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12곡이에요.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쌤이 전 6곡은 여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시험에 도산 12곡이 전 6곡 그 이 앞에 1수에서 6수까지 범주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기를 파이널 아마 우리가 막판에 했을걸요, 이거는. 그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1, 2수가 분명히 같이 나올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대단히 뭐 어떤 뭐 신기가 있어서 맞히는 게 아니라요. 나올 해였어요, 올해가. 올해가 이쪽이 나올 해였고, 6월 달에 한번 강조해주고, 6월 달에 이제 황해 사시로 강조해주고, 9월 달에 아주 노골적으로 냈어요. 올해 이거 낸다고. 예. 그 두 작품이 이걸 완전히 지시하거든요. 궁금한 사람들은 9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서 강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학 강의도 중요해요. 문학 강의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뭐가 방향이 잡혀야 나중에 시간 낭비를 안 해. 문학은 뭐냐면요. 어차피 문제 이렇게 풀거든? 그지? 특히나 지금 그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 교육청 문제에서는 문학을 좀 틀리는데 오늘 건 잘 맞힌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수능 문제 깔끔해 이렇게. 선지 자체가 별로 오류 여지가 없거든.
그지? 근데 쌤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이 안 잡히고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기 시작하면 시간 낭비를 엄청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능에서 크게 변별력은 없어요. 솔직히 문학에서는. 문학에서는 되게 어렵게 못 내거든. 그지?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문학에서 문학을 준비하려고 낭비하는 시간이 많다고. 그 낭비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그게 핵심이야. 그러려면 뭐가 나온지를 알아야 돼. 고전 시간도 되게 많잖아. 그지? 뭐 민요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이거 공부하는 거라고. 내년에도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 됐어요? 예. 이것도 평가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단 말이야. 올해는 이거 나왔잖아. 그지? 그럼 내년에 이제 딴 데서 또 나오겠지. 그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또 준비해야지. 2022학년도도 예상이 됐던 문제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원리구나 정도로 이해하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도산 12곡의 일수에서 육수 그 사이와 상충곡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도산 12곡이 훨씬 더 중요성이 높았던 건 뭐냐면 출제된 지가 꽤 오래됐었어요. 거의 7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죠? 또 나온 텀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딱 보세요. 일수, 이수, 육수 나왔죠. 그죠? 또 하나 확인할래? 너네 여기서 그 일수에서 세 번째 줄에 천속광 뭔지 알아? 모르죠? 그죠? 모르면 안 된다고. 이거 교과 작품에서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손세트를.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그 육수에 보면 어약, 연비, 운영청과 각주 안 나와 있죠. 원래 이런 거 각주 줘야 되거든요. 왜 안 줘요? 교과서 작품이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여러분 수능 지문은 예측을 할 수, 수능 지문 그 독서나 산문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독서나 산문은요. 그죠? 독서는 아무리 연계가 돼도 아까 봤잖아요. 최소제곱법 같은 거 그 딱 한 달락 연계되고 끝이에요. 다 새로운 지문이에요. 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가 최측전에서 반 정도는 우리가 본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까지는 가능하게도록 노력하겠지만 일단 전제는 그렇게 깔고 가야 돼. 어디가 나올지 몰라.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알고 들어가는 부분이 도산 12곡 같은 고전시가랑 현대시 한 편이에요. 이 두 개밖에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이걸 미리 대비하고 들어갔으면 어야연비 운영청 걸 미리 알고 들어갔으면 쉬울 거 아니야. 이 말이잖아. 천속고항은 쌤이 강조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 이거는. 이것도 쉬울 거 아니야. 이 얘기야 쌤 말은. 그지? 미리 예측하고 싶다며. 예측하고 싶은데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알겠죠? 왜냐?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치거든. 그게 문제거든. 안 가르치잖아. 배운 적 없잖아요. 그죠? 이거 너네가 다 어서 들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여지지가 않았다고 지금. 개념이 응축이 안 됐다고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푸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내년에 나오겠어 도산 12곡이? 안 나온다니까. 나오진 않아. 중요한 건 그거야. 여기 있는 원리들이 어떻게 구현이 돼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쌤이 좀 욕심이 많습니다. 많아요. 너네도 그거 아니야? 지금 이거 들으면서 공부한 것까지 다시 갖고 가고 싶지 않아요? 같이? 그죠? 그러려고 듣는 거 아니야. 이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방법이 있어요. 교과서대로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죠. 여러분, 문학 교과서에서 이론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작품만 보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정리해서 보는 겁니다. 해볼게요, 이거. 일수, 이런 들었다 하며 저런 들었다 하리, 초야, 우생이 이렇다 했다 하려, 초야, 우생. 초야에 묻혀있는 멍청이란 말이야. 우생, 어리석을 웃자잖아요. 그죠? 정말 이왕인데 우생이라고 멍청이라고? 아니죠. 이런 건 뭐야? 겸손의 표현이라 그래요. 겸양의 표현. 체크합시다 이거. 자, 또 갈게요. 자,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 병으로 늙어가네. 요 얘기죠. 그죠? 자, 가봅시다 여러분. 아이고, 넘버를 잘못 적었네요.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잘못 적었고요. 여기서도 넘버를 잘못 적긴 했습니다. 이건 넘버 5번이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예. 이런 건 편집 안 해도 됩니다. 예. 자, 가볼게요, 또. 자, 하물며 천석공항은 고초무서 말이요. 천석공항은 알아야 돼요. 천석공항은 뭐냐면 자연을 사랑하는 병입니다. 자, 자연을 사랑하는 병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천석공 고초무서 말이요.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야, 연하가 집이고 풍월이 벗이야.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뭐야 물화일체지, 그지? 그럼 뭐가 돼? 이러면 되겠지.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가네. 아 병이 있군요. 이 중에 바란 일을 허물이나 얻고자 이거죠. 자 여러분 병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 사람 그럼 그렇네요. 자연 속에 있는데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거네, 그치?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이때 말하는 병이 뭐야?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천속광이야. 이게 돼야 돼. 이게 여러분 빨리 대처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수는 일수를 그대로 내려받는 거예요. 이 연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문제로 나와 있어요. 알겠죠? 이게 빨리 대응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자, 여러분 지금 수능적으로 이해하는 거 맞죠? 그죠? 수능적으로 이해하는 거 맞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순간적으로 이게 나올 수 있겠어? 갸우뚱 이렇다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고전 시간은 교과서 작품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교과 작품을 수능적으로 이해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답률이 다 나와요. 이해됐어요? 낯선 거 이해하는 거 여러분 그 다음 거 저 지수전과 이거는 이걸로 그냥 해결돼. 이따 보여줄게. 알겠죠? 자, 또 갑시다.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만대라. 그지? 봄에는 뭐야? 아 꽃이 가득해서 산에. 추야는 가을밤에는 월만대 달이 가득합니다. 그죠? 절벽에 달이 가득해요. 사시가항과 사람기 한 가지라. 그지? 춘추 이렇게 되겠지.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아 계절적이라 그래요. 계절적 전개죠. 뭐 6번. 하물며 어야금비 운영청과 밑주고 봐. 밑주고세요. 우주의 원리라고 쓰세요. 우주의 원리. 우주의 원리 어느 끝이 있으리? 왜?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이치 탐구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예, 우주의 원리가 궁금한 거죠. 아, 천생 그냥 뭐냐면 학자예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도 이제 이치 탐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항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1번 대상에 주목하여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한다. 맞죠? 그죠? 풍유적 가치 딱 들어오죠. 그죠? 1번 괜찮고 2번 좌절 극복 의지 부각 없고요. 3번 현실을 통찰하여 관용적 삶에 대한 지향이다. 얘들아, 관용적 삶이 뭐야? 관용이 뭐야? 관용을 베푼다 그러죠? 너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거잖아. 그지? 여기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예, 틀렸습니다. 3번 계절감, 환경의 다양한 변화 괜찮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1번, 4번이 그 후보군이고요. 가상의 상황에서 환상적 분위기도 여러분 가상의 상황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에. 그죠? 예, 제시하여 그런 적 없습니다. 1번과 4번이 후보군. 나머지 안 보는 거예요. 나 읽고 나서 1번과 4번만 보면 돼요. 알죠? 요렇게 빨리 푸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틀린 학생들. 알겠지?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가 읽고 바로 풀어. 좁혀놔. 그리고 나서 틀렸다 만약에 절대 해설지 보면 안 돼. 알겠지? 본인이 자꾸 찾아서 이렇게 자꾸 봐야 돼요. 정당화 시켜봐야 돼요. 자, 23번 A, B에 대한 거. 그죠? 일단 A에 대한 거를 보면 유산어의 반복 맞죠? 2번 봐. 제이수의 초장은 제일수 종장의 시상을 이어받아. 맞잖아. 맞잖아. 어떤 거? 천속광 연합 맞잖아. 이걸로 알면 금방 되는 거 아니야. 다이렉트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 2번은 맞는 얘기겠죠? 됐어? 자, 4번 집을 삼고 벌삼아 대상에 가까운 관계. 대상에 가까운 건 물을치잖아요. 그죠? 4번, 5번 허물이나 없고자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 뭐 나쁘지 않죠. 그죠? 이건 나까지 읽어봐야 될 것 같아. 24번은 나까지 읽고 갈게요. 그죠? 예, 나로 갈게요. 그러면 잘 봐 이제 뭐 했는지. 요거 하나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22번에서 1번, 4번이 있었는데 계절 얘기가 좀 디테일이니까, 그지? 요 나를 읽을 땐 계절 얘기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 그지? 그 정도 체크해 봅시다. 상가 풍수설에 동구못이 좋다 할세 10년을 경영하여 땅을 얻었어요. 형세는 좋고 굵은 암석이 많고 많아. 뭐 그럼 되게 양지 바른 곳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옛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을 팠어요. 작은 연못 밑줄 봐. 활수를 끌어들여 가는 것을 머물게 했습니다. 연못 봤어요? 밑줄 맑은 거울 티 없어 산 그림자가 잠겨있다. 와, 연못이 맑아가지고 산 그림자가 쫙 비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천고의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일주의 진면목을 내 혼자 알았노라. 내 혼자 알았노라 밑줄 봐. 나 혼자야. 고독이야? 아니죠. 그죠? 쓰세요. private. 나 혼자만이 아는 겁니다. 그죠? 연못에서. 됐어요? 나 혼자만이 하는 즐거움이죠. 그죠? 처음 이네 뜻은 물 머물게 할 뿐이더니 이제 돌아보니 가지가지 다 좋아.
백석은 지처에 은도로 새겨 있고 병류는 또 술잔을 때리는 듯하고 대꾸, 그죠? 첩첩한 산들은 좌우 병풍이고 소나무는 또 울타리고 또 대꾸, 비유 들어가 있고요. 구곡상하대는 층층이 둘러 있고 상경성주공 줄지어 버리고 또 대꾸입니다. 그렇죠? 예, 대꾸가 많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대꾸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어때요? 자, 여러분 봅시다. 묘사죠. 그러면서 요 정도 되나? 시선의 이동이다. 이거 체크하세요. 알겠죠? 시선의 이동이다. 시선 쭉쭉쭉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죠? 넘버 51. 이런 선지들이 약해요. 학생들이. 자, 하물며 발배랑 높은 위에 노송이 용이되어 구부려 누웠거늘 운근을 베어내고 작은 정자를 붙여세요. 작은 정자. 이번에 연못의 정자입니다. 그렇죠? 예. 띠플로 지붕이고 자르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떤 집인가. 막 되게 화려한 건 아니고 되게 소박해요. 그죠? 다 이 남양의 제갈려인가 무의의 와룡함인가 쓰세요. 밑에다가 뭐라고 나왔네 드디어. 그지? 예상했죠. 고사인용이다. 이제 옛날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시금 살펴보니 팽필갱위원의 그림인 것이더라다. 무릉도원. 뭐라고? 무릉도원이라고. 됐죠? 뭐 끝난 거지. 이시주제 이거네. 예상대로네. 가나다 이거 나왔네. 이 얘기를. 알겠죠? 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것도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요. 교과작품 읽어라라고 하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낯선 건 어떻게 해요? 이런다고. 하구 얘기라고 하고. 교과서 하구 얘기하면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체득을 시켜놓으면 낯선 거라도 그냥 풀려요. 그냥 풀릴 수 있게 쌤이 만들어 놓는다고. 이 말이야. 알겠죠? 예. 고전시가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돌파구만 찾으면 이 암기의 늪에서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공부가 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할 게 팍 줄어드니까. 그죠? EBS 연계가 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EBS에 쓰잘데기 없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수능이랑 관련 없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의 친구들은 거기에 매달려 있거든요. 남들이 뻘짓할 때 나 혼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남들이 쓸데없는 짓 할 때 빨리 공부해야죠. 남들이 비효율적일 때 나 혼자 효율적이면 되거든. 그렇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22번 갑시다. 1번 괜찮고요. 가치 추구 괜찮잖아. 풍유적 가치 추구. 그죠? 4번 계절감이 없네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1번 확정이고요. 23번 갑시다. 23번은 3번 보면 깨끗한 자연 거울 같으니까 괜찮고요. 4번은 대상을 가까이 하려는 행동, 끌어들여 머물게 하는 괜찮죠. 5번을 보면 비의 티 없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나는 뭔 소리야? 관찰하기 전에 나타나는 게 아니지. 그지? 그리고 화자의 심리는 어땠고 관찰하고 나서 나타난 거죠. 그죠? 예, 맞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24번 갑시다. 도산 12구에서 강호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거는 머리에 넣도록 합니다. 강호는 자연입니다. 알겠죠? 강호는 자연입니다. 자,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 지수정거에서 강호는 자연을 생활하면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 이거 낸 거야. 보기도 어차피 이거 내는 거야. 산대부 작품에서. 알겠죠? 도산 12호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이라는 화자고요. 지수정가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번 초야우생 스스로를 겸양의 표현으로 이룬다. 얘기했고요. 2번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가치를 발견한 화자의 심정 프라이빗. 그죠? 여기서 맞는 얘기고. 3번 가의 천석고왕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라니. 이건데 자연을 사는 병인데 답은 3번입니다. 봐. 모르면 못 풀어요. 알겠죠? 이건 모르면 못 풉니다. 이재기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왜? 교과서 작품이니까. 알겠죠? 예, 요거는. 자, 5번 춘풍, 추야, 계절의 양상. 좋죠? 그죠? 예, 보면 되겠습니다. 25번 갈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 다까지 읽어봐도 될 것 같은데 김운의 겸재의 빛 요겁니다. 자, 이거 요약을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필자가 뭐였냐면 겸재삼수화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실제 장소를 답사했는데 실제 장소는 이제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그거 다 소실이 된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대해서 뭘 느끼느냐? 허전함을 느낄 줄 알았더니 아니란 얘기야. 아니고 뭐 시선의 깊이를 알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세계를 관찰하는 어떤 그 인간의 관계.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필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그 수필은 거의 낯선 게 나오거든요. 일단 우리가 수필을 읽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보통 우리는 이런 걸 느낀다고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좀 독특한 생각을 보여주죠.
이렇게 수필은 개성과 통찰이 핵심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2024학년도 수능에 나온다 하더라도 낯성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이 사람의 독특한 생각, 통찰 있는 생각 이런 걸 보자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도 뭐야? 그게 어차피 이건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현재가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시선의 깊이를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22번에 1번은 확실해지고요. 그리고 24번 갑시다. 작은 정자와 옛 망량종 자리. 그죠? 1번 의도하지 않기가 틀렸어요. 알겠죠? 2번 현실에서 명예실천 아니겠죠. 기억에서. 3번 만족하며 머무르는 사람 좋고요. 니은은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5번에 자신의 삶을 비판한다. 니은 틀렸습니다. 자, 또 가볼게요. 26번. 보기를 바탕으로 시를 읽었다. 이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 뭐냐면요. 이거 두 번째 줄에 보면 보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생각하면서 재구성했다 이 말이고 밑에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의 의미를 지닌 자에 놓을 때야말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난다. 그래서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너무 틀렸잖아 이건. 세 번째 줄에 풍경 원감은 있는 그대로 그린다 보기랑 안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답이 여러분 좀 쉽게 나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쓰러지는 빛이죠. 일단은 낯선 작품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쌤이 여러분한테 안내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상황이 됐느냐 상황 판단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쌤이 봤을 때 평가원이 내는 건 그런 거야. 일단은 이거 보는 게 핵심이에요. 이것부터 되고 나서 뭘 방법을 하든지 해야 돼. 근데 이게 되잖아? 어느 정도? 그럼 방법이 크게 소용이 없어요. 크게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겪었고 어떤 상황인가. 그럼 당연히 낯선 게 나오면 너네가 첫 번에 읽고 되느냐? 아니야. 알겠죠? 최소한 여러분 3분의 1은 읽어야 되고 이게 좀 더 가면은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까지 난이도 높아지면 그 정도 읽어야지 상황 판단이 돼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인물 체크하고 상황 판단 계속 하면서 읽어야 돼요. 요런 거 한 번 한 번이 전부 다 기회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 이것도 여러분 꼭 읽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약을 하고 들어갈게요. 원래 오동나무집에 있었어요. 스토리가 그래요. 지금 보면은 아주 깊은 시간을 함께 한 거죠. 이제 이게 우리 오동나무집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이 번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벽 오동촌이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이제 그렇게 부르는 예,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엄마를 다 알아요. 그렇죠? 그 뭐냐면 엄마가 유명인사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제 유대감이 있는 곳이다. 이런 느낌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체크해야 돼요. 안식처는 예상이 됐어요. 아주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 근원적 안식처 얘기가 이미 6월, 9월에 수필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뭐 고향이다, 집이다 이런 곳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산문 영역이나 현대시 영역에서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6월 달에 그 향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산문에서 예상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작품들을 몇 개 풀어봤었거든. 근데 일단 이제 우리가 EBS 연계 위주로 풀어봤지만 이게 낯성어로 나왔을 때도 쌤이 분명히 얘기했던 거는 낯성어로 나왔을 때도 이런 걸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올 만한 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만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 갈 집이 있는데 동생도 약간 서운해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지?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천박하다. 뭐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천박하다. 싫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만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죠. 됐어요? 그래서 주로 묘사가 들어가 있어요. 뒷부분을 봐도 이제 묘사가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을 들어오게 되면은 밑에서 3분의 1 지점, 뭐 그 중에 한 방은 통풍대지였고 원래 창문이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이제 묘사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되게 불규칙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27번. 영익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맞죠? 그죠? 예, 답은 1번. 내가에서 끝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3번은 그가 현재 어디가 뭔지 알게 된다는 동생의 말 듣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 28번 갑시다. 1번 서술자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다.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보고 이제 그렇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동의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3번도 나와 우리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1인칭이라는 얘기죠. 자기 경험 바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5번을 들어가면 대화 상황에서 말한 이와 서술자가 다르다. 말한 이가 나하고 서술자가 나인데 1인칭인데 무슨 소리야 이게. 그지? 역시 이렇게 이제 인칭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29번 위글의 오동나무다. 소재에 대한 거죠. 그죠?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 세월의 흐름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에 호사를 누리는 게 경제적 기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호사는 경제적이랑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는. 자, 3번은 뭐야? 저절로 번식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번도 역시 내가 속으로 붙인 별명이지 동네 사람 붙인 별명이 아닙니다. 30번 들어갈게요. 자, 보세요. 뭐라고? 집. 그죠? 그렇죠? 안 시켜져.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죠? 이거는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 보기를 읽는 시간을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거 어디 나오는지 알아? 문학교과서 이론에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문학교과서 방대한 걸. 그죠? 예,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요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요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개념이 얼마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써먹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지. 여기서 이제 문학 파트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요걸 여러분들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 국어 공부가 그렇게 복잡하고 암기가 방대하질 않아요. 이해됐어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반복해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내년 수능에서 또 다른 부분 또 로테이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걸 또 예상을 하면서 6월을 예상하고 6월, 9월을 통해서 또 수능을 예상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그게 들어간 거고요. 일단은 답은 2번이겠죠. 뭐 이거 내용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줄에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낯선 건 친숙해지고자 한다. 그게 아니겠죠. 그렇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는 요소인데 이게 많이 나와요, 최근에. 생태주의. 그지? 생태주의라는 거는 이제 자연의 관점에서 이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게 되면은 휴머니즘이 될 수는 있으나 또 인간 중심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반성하는 게 생태주의인데 휴머니즘을 반성한다는 게 아니고 인간 중심을 반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휴머니즘이 되겠지만 인간 중심에서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환경 파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지금 아주 깊게 생각하는 상황이 됐죠,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생태주의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게 나왔는데 그 뭐 음제꽃도 연습을 했었고요. 그렇죠? 이제 그 연습을 했었고 뭐 유치원의 체전은 낯선 작품이니까 이건 뭐 어차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고 가볼게요. 한여름 체전으로 가보아라. 체전. 채소밭이겠죠, 채소밭. 그렇죠? 자, 그래서 옥수수, 가지, 오이, 고추, 도라니에서 열거를 하고 있고요. 이 지극히 범석한 것들은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서 아낌없고 받아서 아쉬움없는 황금 햇빛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연글기에 숨소리로 들릴세라 적적히 여념이 없다. 생명력이 보인다 이거겠지. 역시 생태주의답습니다. 그렇죠? 과분하지 말라, 의욕하지 말라, 주어진 대로 정성껏 충만시키면서 스스로 족할 줄 알라. 이걸 통해서 이제 이걸 자족이라 그래, 자족. 예. 목숨의 유혈과 천재 화합이 있거니 한여름 체전으로 가보아라. 반복이 되고 있군요. 그렇죠? 나비가 신방오고 풍뎅이 찾아오고 잠자리 왔다 가고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오고 이 많은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지극히 범석한 것들의 지극히 충만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와서 보아라. 만물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어떤 자연의 작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생명력과 상호작용. 어려운 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많이 드러나 있는 게 이제 반복. 반복은 이제 명령형 어조가 들어가 있죠. 뭐뭐 해보아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열거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제 채소들도 열거하고 곤충들도 열거하고 뭐 할까?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와나의 공통점. 그죠?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제적 예천적 태도가 가해서 나오네. 그지? 2번에 비관적이라거나 3번에 관조적으로 응시하는 것도 어려워요. 관조적이라는 건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보는 건데 이거 자체는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죠. 그죠? 외적 아름다움도 그보다는 뭐야? 내적인 어떤 생명력 이런 것들은 외적 아름다움 얘기보다는 거리가 좀 있죠. 그죠? 3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4번에 심미적 밑줄그세요. 심미적은 넘버 55번인데 심미적은 어려우면 심자를 빼보세요. 미적.
그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았죠. 그 인간에 대한 우호적관점 토대가 아니죠. 이거는 심미적이라 볼 여지는 있어도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관점 아닙니다. 5번도 아니고 답이 1번으로 확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매매 시적 기능이다. 반복하고 변주했다. 뭐 기억을 반복하고 변주해서 들어갔다. 가보아라. 괜찮네요. 그죠? 경험을 느낀 화제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다. 그죠? 또 가보면은 뭐 가보아라, 와서 보아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도 보면 그 반복 변주 괜찮네요. 가보아라 반복되고 마지막에 와보아라 변주됐죠. 그죠? 자, 수시로 반복했다. 부정명령형 디귿에서 보면은 과분하지 말라 들어가 있으니까요. 리을에서 보면 리을은 많은 손님, 의인화 괜찮아요. 사물인격과 의인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극진한 축복과 은혜와 대비되는 게 아니고 같이 한 흐름이죠. 예, 틀렸습니다. 답은 4번. 자, 미음에서 관념을 시각화했다. 이런 거 반응하는 거예요. 빛나는 생명의 양상, 그지? 생명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빛난다고 해서 시각화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음지의 꽃 들어갑시다.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때다. 벌목에 쓸물 서 있는 이 땅. 폐역의 골짜에서 기네째 겨울을 난다. 아, 참 암울한 상황이군요. 그죠? 참나무 때가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잠자던 홀씨들이 일어나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그러니까 뭐야?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군요. 그죠? 자,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피어나서 고통의 순간을 멈추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작품은 아닌 거예요, 이 작품은. 그죠? 오 버섯이여 산비탈에 오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우는구나. 도끼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 작품은 이래서 출제가 예상됐던 작품입니다. 자, 참나무 때가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죽음이죠. 근데 뭐가 나와요? 버섯이 나옵니다. 이게 생명이죠.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건 음지의 꽃이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이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도끼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이 도끼라는 걸 문맥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예, 그냥 나쁘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이걸 얘기한 거죠. 생명력을 갖다 도끼라는 아주 집약적인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시인이란 이런 존재예요. 알죠? 시인이란 이렇게 우리한테 어떤 그 일반적인 어휘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시인인 거죠. 그죠? 시를 읽는 맛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 도끼라는 말은 굉장히 뭐야? 시적이다. 시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평가원이 내는 시는 그런 시예요. 시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앞에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 시어 식구 이해할 때 쌤이 항상 뭐라 했어요? 앞에 있는 걸 끌어오라 했죠. 그죠? 앞에 있는 정보를 끌어와야죠. 이렇게 끌어오게 되면 이게 도끼가 생명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긍정적 어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들어갑시다. 자, 답은 여러분 33번 답은 2번입니다. 그죠? 순차적 관계 들어가 있죠. 사람나무 생태 변화 감정 움직임이 순차적이다. 그 다음에 이거니까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나무가 1번처럼 벌목으로 썩어가는 모습은 바람에 나무의 모습과 순환이라는 건 돌고 돌아야 되잖아. 그래서 안 맞지, 그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볼까요? 34번 생명에서 제대로 삼으시다. 그죠? 세 번째 줄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 자족한다.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표현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죠. 이것도 뭐 오답률이 높진 않습니다. 넌출은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나쁘진 않지만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뭐야? 버섯이 피어오르니까 흩어지게 되는 게 아니겠죠. 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문학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뭐 난해하다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이제 그 개념 적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턱대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선지 대응이거든요. 선지 분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작품 속에 어떠한 핵심이 들어있는가, 아니, 그런 것들도 파악하고요. 그런 핵심이 낯선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아니,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틀이 잡혀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제 3월달에 막 EBS가 밀려 나오면 거기서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EBS 작품을 다 섭렵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1학기 때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아, 여기서 뭐가 더 중요했다. 그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기본기를 겨울방학 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틀들 확립을 하고 그다음에 EBS 나왔을 때 그걸 또 쫙 흡수를 하면서도 중요도에 따라서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예, 그걸 키워나가는 게 우리의 1년 플랜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공통 영역 이렇게 끝내고요. 선택 과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